안녕하십니까,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이수화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수화학 어제 좀 깔끔하게 뭐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황이고,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두들기다가 여기 음봉 후 이렇게 빵 양봉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이러한 양봉의 배경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, 또 추가로 이 배경 자체가 앞으로 이수화학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차트도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바로 요것입니다. 일단 막 오른 전고체 배터리차 경쟁 현대차는 2025년 10원 양산을 목표로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, 지금 이 결국에 지금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당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사실 뭐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알려진 상황이기도 한데, 기본적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가 지금처럼 굉장히 빨리 넘어갈 줄 모르고 하이브리드에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고, 그리고서 지금 뭐 일본의 정부의 탄소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요타가 약간 안 좋은 소리도 한 부분이 분명 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가 액션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좀 공개를 했고, 그래서 굉장히 뭐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, 전기차 쪽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일본 업체가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프로토타입 시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장 양산으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하겠지만, 어쨌든 이러한 자동차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추가로 배터리 부분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서,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선이 쏠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삼성 SDI는 뭐 2027년 뭐 상용화 목표라고 내용도 나와 있고 이런 식인데, 또 추가로 왜 그렇다면 이수화학이 상승 배경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그렇다면 왜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로 분류가 됐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, 과거 보시면 이제 작년 7월 기사예요. 뭐 이수화학 2차 전지 핵심 원료 여기 전해질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, 여기 보시면 꿈의 배터리라고 일컫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 개발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추가로 다른 뭐 이전 기사를 보면 뭐 결국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,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으며, 지금 삼성 SDI와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뭐 좀 많이 오래된 다른 영상에서 뭐 삼성 SDI를 좀 살짝 언급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액션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배터리 업체들보다 순위에서 좀 부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, 또 순위가 뒤바뀌어 버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,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삼성 SDI와 협력을 좀 구축하고 있는 이수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이 전고체 그래서 여기 삼성 SDI 주도라는 예전 기사도 또 나와 있고 한데, 여기 보시면 뭐 경계 대상 이미 도요타가 1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 경계 대상이 지금 세계 최초로 좀 공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, 지금 보시면 기존의 이제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이 고체 전해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,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이제 뭐 전해질에 비해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면 조그만 사이즈로 좀 더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기 다 뭐 액면 그대로 봐도, 그림으로 봐도 이렇게 작게 모양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또 추가로 성능 자체도,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자체가 유리하니까 조그맣게 만들면서도 기존보다 더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,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이쪽으로 투자가 진행되고,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물론 여기서 잘 커지면 추가로 이거를 더욱더 슬림화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뭐 다른 쪽에도 많이 응용되면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악되어 있는 시장들을 많이 잡아먹는 상황을 연출하고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 SDI 협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가운데, 지금 이수화학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, 이수화학이 일단 제 어제 기준이 큰 흐름에 있어서도 이수화학이 현재로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삼성 SDI 협력사 중 가장 흐름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, 내용에 대해서는 이수화학이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, 차트 넘어가기 전에
이수학 실적도 좀 보겠습니다. 실적 보면 지금 작년에 막대한 좀 적자를 냈어요. 적자를 내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긴 한데 적자를 내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네 이제 올해 이제 턴을 완전히 턴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 그 턴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3분기, 4분기 찍히면 흑자 전환, 뭐 일시 적자 이후 흑자 전환이긴 한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로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전고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이 커지고 한 발 한 발 앞서 나갈수록 이 기업도 커지면서 실적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욱더 잡힐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의 이면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도 달라붙은 부분도 있는데 연기금이 굉장히 또 수량을 이런 식으로 담아갔다는 것도 주목해볼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이수학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현재 4천억 정도, 전후기 기준 4천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서 4천억인 거잖아요. 4천억이 되기 전에 3천억대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올라와서 4천억이니까 네, 요 정도 담은 거 물론 아직은 물론 연속적인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매수가 이제 추가로 연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요 정도 매수 물론 거래량 대비해서 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돌아간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에 금액적으로는 꽤 어느 정도 되거든요. 17억 정도 되는 건데 보면은 네, 17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외국인 17억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금 다 해서 24억 정도 들어온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차트적으로 흐름을 보면 지금 보면 일단 아까 이야기 드린 뭐 이런데 넘어놓은 거 부분 있고 또 추가로 차트를 크게 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움직임이 나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막히고 재차 내려가고 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이런 흐름인데 뭐 일봉 차트로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차트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조정 주고 이렇게 잡아준 구간도 있었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큰 차트 월봉 차트에서 살펴보면 더욱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120월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10년치 기간값이죠. 10년치 기간값에 대한 중간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월봉 종가 기준을 뚫어놓은 흔적도 있고 뭐 계속적으로 위로 찔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을 뚫어놓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뚫어놨기 때문에 물론 이때처럼 어느 정도 꼬리를 달릴 수가 있지만 이때 꼬리가 달린 부분과는 좀 느낌이 확연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. 여기서 이렇게 뚫어놓고선 또 120월 이동평균선 10년치의 장기 뭐 저항에 대한 부분 위로 올라와 있는 주가라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 매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잡아줬고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또 뭐 코로나로 어느 정도 여기서 털려 나온 물량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해결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매물 소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로 뭐 밀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추가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여기 고점 넘는 거 를 기대를 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 다시 넘어가서 보면 좀 공격적으로 움직인 다음에 바로 치고 나가면서 일단 1월에 고점을 제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조정을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또 추가로 어떠한 흐름이 나오든 일단 뭐 지금 베이스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. 굉장히 그리고 또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단순 일시 이슈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산업적으로 몇 년을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전기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를 좀 슬림하고 효율성을 높여야지만 당연히 자동차의 그런 공간들도 더욱 확보가 되면서 좀 더 뭐랄까 지금 결국에 자동차라는 명칭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바퀴 달린 핸드폰처럼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약간 거대한 핸드폰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생활을 하는데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 소비도 할 수 있고 뭐 자율주행으로 곁들여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뭐 흐름 좋고 실적에 대한 개선도 기대감도 있고 수급도 좋고 또 추가로 그런 산업적인 정말 핵심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좋은 요소들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냥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응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? 짧은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뭐
전일 이제 종가 이하에서 조금 건드리는 게 내지는 뭐 시가 이하에서 이렇게 살짝 꼬리 달고서 올라갈 때 흐름 보면서 접근해서 만약에 짧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조정을 주고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어차피 큰 흐름 좋으니까 여유 있게 보겠다라고 봤을 때는 분할로 좀 조정 줄 때마다, 음봉 줄 때마다, 종가 기준으로 음봉 좀 줄 때마다 분할로서 좀 장기적인 시계열을 갖고서 분할로서 모아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계열 동안 모아가는 물량에 대한 충분한 뭐랄까요,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이쪽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께서는 이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종호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